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마음 치유사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선택과 자유의 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힘, 이 자유의 힘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경험,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 이런 걸 이제 자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달라지겠죠. 요거는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은 지금까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느냐,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자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도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든 반응을 한다 그러면 우리 운명도 힘든 쪽으로 갈 겁니다. 어떤 시련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시련 고통과 관련된 좌절 또는 실패, 뭐 분노, 원망,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면은 우리 운명은 부정적인 쪽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련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면 어떨까요?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 자,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 우리 운명은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겁니다. 결국 이제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지난주에 제가 태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시련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 반응을 선택한다면 우리 운명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긍정적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기본 전제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선택할 자유와 힘을 갖고 있다. 자,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선택할 자유와 힘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 반응은 보다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선택할 자유와 힘을 키울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의 힘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건, 경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자, 이건 NLP 관점 바꾸기에서 우리가 훈련했죠.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건, 경험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건, 경험, 상황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나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좋은 일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안 좋은 일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자, 성공적인 일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실패한 일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자,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고 안 좋고 힘들고 힘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희노애락과 관련된 모든 사건, 경험, 상황들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감사한 일로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은 왜 생깁니까?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생기는 거죠. 나 자신을 희생자, 피해자로 바라보는 거죠. 피해자. 아, 나는 뭐뭐 때문에 피해를 당했고 뭐뭐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이거 지난번에 아마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뭐 덕분에. 자, 감사한 일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이 가난한 어린 시절 덕분에 나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키웠고 부자에 대한 열망을 키웠어. 참 좋은 일이죠. 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못한 덕분에 가방끈이 짧은 덕분에 나는 평생 학습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평생 학습.
그래서 지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 중에 가방끈이 긴 사람 있습니까? 가방끈이 다 짧죠? 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밤늦은 시간에 NLP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방끈이 짧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또 뭐, 부모님이 뭐 부부 관계가 안 좋았다면 부모님의 부부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덕분에 나는 어떤 부모의 어떤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뭐 부부 관계의 소중함이라든지 가족의 소중함을 나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해석.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나에 대해서, 자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자, 나에 대한 어떤 자아 개념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느냐.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보느냐. 나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느냐. 정말 나를 평범한, 또 평범 그 이하의 실패자로 바라보느냐. 승리자로 보느냐. 이건 다르죠. 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자기에 대한 개념은 우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우리 현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의 용량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용량이. 엄청난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의 용량을 뭐 단지 이메일을 보내거나 단지 뭐 어떤 쇼핑몰 검색을 하거나 그렇게 용량을 거의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용량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컴퓨터 용량을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았느냐,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정됐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거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죠. 맞아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사용하지 못해요. 그럼 이렇게 능력을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 차이를 결정하는 힘이 뭘까요? 바로 자아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아 개념.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많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죠.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능력을 많이 사용을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면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터무니없이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자. 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계속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를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소심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생각했던 그 과거를 보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나를 과대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나는 최고다. 자, 나는 최고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나를 믿는다. 예,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자아, 자, 마음속에 나에 대한 그 자아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긍정의 반응을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힘을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절대 부모가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면서 기를 죽이지 마라. 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한테. 엄마가 참 똑똑하세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을 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진로를 가야 되는지까지 다 간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의 간섭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아들을 망쳐놨습니다. 엄마가 똑똑할수록 자녀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부터 심판관의 역할을 포기하세요.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역할을 포기하세요. 자, 선생님의 역할이나 심판관의 역할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엄마는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랑을 주는 역할만 하셔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는데 부모가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평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 최근에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참 부모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가 잘못하면 꼭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자, 올바른 쪽으로 계속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평가를 하고 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실수를 하죠. 이제 부모가 가르치는 역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자녀는 올바른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아, 가르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불안심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녀는 절대 부모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답을 몰라서 그 답대로 인생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답대로 행동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줘야 돼요. 에너지를. 그래서 부모가 절대 자녀한테 기죽이고 꾸지람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항상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랑을 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자아가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래. 자,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후, 20년 이후, 뭐 50년 이후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목적이 뭔가. 자,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목표가 뭔가. 이런 이제 미래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성이 있어야만 긍정의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의미추구 심리학을 만들었던 빅터 프랭클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죽음의 수용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들이 만든 죽음의 수용소가 있어요. 아우슈비츠라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놓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살아야 될 강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 미래에 대한 강한 어떤 비전,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조차도 살아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죽음의 수용소에 그런 끔찍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위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 공황장애, 숱한 정신병에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명확한 미래의 비전, 꿈, 목표를 갖고 있다면은 저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사실 우울증, 뭐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요, 미래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가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과 다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 자,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심지어 이런 책상조차도 어떤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먼저 창조가 된 겁니다. 자, 지금 핸드폰조차도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창조가 되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단 머릿속에서 창조가 먼저 되었어요. 머릿속에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두 번째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두 번 창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영화라고 본다면 우리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나리오를 먼저 써야 되겠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먼저 써야 될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게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 나가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앞으로 50년, 30년, 10년, 5년, 1년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영화를 촬영하는 것처럼 실제 현실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우리한테 이 상상의 힘을 포기를 하고 사는 거죠. 자, 한 90%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끔 구상을 해야 됩니다. 난 앞으로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 것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자한테 오는 것이지 그냥 행운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행운이 깃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만들어라. 자, 비전을 만드는데 그 다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행동하지 않는 그 꿈 비전은 그냥 환상이나 소망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 행동은 뭐냐면 현실 속에서 꿈과 비전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힘이 바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제가 많이 강조하죠.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면은 절대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자, 내 생각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런 비전, 목표를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종이에 글로 쓰고, 또는, 이제 드림보드에 꿈, 목표 사진을 붙이고, 이렇게, 자,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구체화 또는 시각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0년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겠다? 난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 라는 그런 선언적인, 이 선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근데 행동으로 실천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 비밀스럽게 한다면? 그러면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둘 겁니다. 우리 의식의 힘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작심삼일로 끝나느냐? 자, 3일 정도는 해보지만 살째 그 이후 하려면 힘이 들거든요. 우리 잠재의식은 힘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고무줄처럼 계속 놓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 회귀적인. 그럼 과거 회귀적인 돌아가려는 이 탄성의 힘을 우리가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일마다 계속 결단을 내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행동의 증거물을 계속 인증샷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나는 오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 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걸 실천했습니다. 계속 행동 실천의 그 인증샷, 증거물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3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그 이상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선 다시 정리한다면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모든 사건, 경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나 자신을 정말 최고의 나, 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 뭐든지 가능한 나로서 바라보자. 자, 마음속의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나의 미래를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자, 미래의 비전, 꿈, 목표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꿈, 목표를 실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의 증거물을 사람들한테 인증샷으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나가는 행동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4가지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긍정적인 반응의 결과가 또, 긍정적인 사건이나 또는 경험으로 새로 또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럼 긍정적인 사건 경험에 의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은 위대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강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